주역에서는 음양과 오행이라고 합체된 단어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음양오행론이란 말은 후대에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이게 이제 음양과 오행론인데요. 이게 참 이것도 좀 뭐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음양하고요, 오행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음양과 오행. 그래서 사실 한의학에서 많이 쓰죠. 음양, 오행 이렇게 따지는데요. 음양은 쉽게 말하면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모든 물건이나. 근데 오행은요, 기의 흐름입니다. 기의 흐름입니다. 음양은 어떻게 보면 형질입니다. 형. 물론 이거도 기운으로 보면 음기양기면 형이 뭐야?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음양과 오행을 대비해서 본다면,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행은 기의 흐름이고요. 오행은 기고, 음양은 형입니다. 진료법 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오행 기의 흐름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목의 기운, 화의 기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목, 화, 토, 금, 수를 나무다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목입니다. 이 발산하는 기운, 뻗어나가는 기운은 목이라고 상징한 것 뿐입니다. 표현은. 기운은. 화는 확 발산한 겁니다. 발산하는 기운들을 화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불이 아닙니다. 토도 마찬가지로 흙이 아니라 그냥 그 중앙에서 모든 걸 중재하고 한다는 상징적인 말이고, 금의 기운은 수렴한다, 모아진다라는 상징적인 얘기지, 뭐 쇳덩어리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수도 물이다 이가 아니라 수렴의 정수죠. 꽁꽁 뭉쳐져 이런 식의 기운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상생, 상극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봅니다. 또 음양은 어떻게 상대적,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예를 들어서 하늘에 돌아다니는, 하늘에서 떠다니는 물건, 예를 들어서 새 같은 거는 양, 물고기 같은 거는 물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음양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별개였습니다. 음양론이 별개고 오행론이 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 합치느냐? 이제 이것도 이제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한나라 초기.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때 끝나고 춘추전국 시대 때 니늘보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것이 총 정리된 거는 한나라 때 나라가 통일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 어떤 서적이 나온다는 거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얘기를 모은 거다. 근데 정확히 언제냐 이건 뭐 근데 이제 기록으로 남겨 있는 것만 보니까 현재 이제 추정하기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논란이 좀 됐다가 아마도 이야기 됐다가 아마 한나라 초기에 음양오행으로 귀결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합쳐서 설명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물론 이거는 반론도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갖다 주역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입니다. 주역 자체도요 기준을 어떻게 보면 매번 다릅니다. 주역을 어디까지 주역으로 볼 것이냐. 예를 들어 복희 씨가 괴를 그은 거를 주역으로 볼 거냐. 이것도 주역입니다. 그러면 그 주나라 때 문왕과 주공이 글 쓴 거, 문왕과 주공이 쓴 거를만 주역으로 볼 거냐. 아니야. 공자가 쓴 거 12까지 걸 주역으로 볼 거 아니냐. 아니야. 그 다음에 뭐, 그, 정자나 주자가 설명한 것도 주역으로 볼 거 아니에요.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하죠. 흔히 이제 공자까지 쓴 거를 경이라고 합니다. 흔히 경. 성인의 글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자나 주자나 뭐 딴 사람들, 운봉호 신이 쓴 것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니까 그냥 성인은 아니고 그냥 뭐 주석서 내지함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문왕과 주공이 글을 쓴 거, 괴사와 효사는 음양오해란 말을 직접 썼을까?
그때는 안 씁니다. 왜냐면 안 쓰고 뭐 점서로만 하고 괴사를 썼기 때문에. 하지만 그 논리가 다 음양오행으로 풀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후대가 설명, 이거는 음양으로 설명한 거네. 뭐네, 이렇게 안 하대. 직접적으로 나 음양오행으로 설명했어. 이 말은 없습니다. 문안 가지고 결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안 해도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보통 영국이나 프랑스를 안 갔다 와도 서구 사상으로 우리는 무장이 돼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봐. 그러니까 그 서양 사고방식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국이나 프랑스 갔다 왔냐? 아닙니다. 안 갔다 와도 아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그 문안과 주공이 음양오행론을 직접 언급 안 했어도 말한 게 다 음양오행을 말한 겁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접 말은 안 했으니까 이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다 아는 얘기를 뭘 떠들어. 그냥 우리가 뭐 상식으로 말하듯이 이런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는데,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보는 학자마다 논란의 소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음양오행은 원래는 음양과 오행이 별도였다. 근데 합쳐서 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이 한나라 때 정리가 됐다. 이제 왜냐면 나라가 통일되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책을 쓰거든요. 정리를 하고. 이제 그때 된 것이 정설이다.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릴까요? 감사합니다.